안녕하세요. 동탄의 집값이 8억 원대가 4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생각보다 집값이 조정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값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고, 2023년, 4년, 5년, 6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쓱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의 뉴스로 봐서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유독,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화성에 동탄 무슨 아파트 25평이 이제 지난 1일 날 4억 1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최고가가 7억 8천이었답니다. 거의 8억에서 4억으로 내려간 거죠. 다른데 30평대 아파트도 8억 3천에서 4억 6천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요. 이래저래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따라서는 13억 6천 하다가 한 10억 정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전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 뉴스들은 예전에 2, 3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생각보다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좀 많이 갖습니다. 예. 이게 현실인 거죠. 이렇게 집값이 많이 우두두 떨어지면 저 지역에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드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뉴스 쭉 보면은 영끌러들, 전세 난민들 쏙 다 들어간다. 신규 코픽스가 3%대 목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규 코픽스 3%가 되면 실제로 금리는 이제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이래저래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유, 어떻게 될까? 집값이 동탄 지역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8억짜리가 4억이 됐다 이러면 어쩌면 그 얘기가 저 언론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동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 전체로 확산이 되고 또 그게 서울로 확산이 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이렇게 여파를 받아가지고 조정이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도 확산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많은 게 어떤 걸까요? 이제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더 불안하고 더 우려스러운 마음들을 이제 갖게 하면서 그저 이제 막막해진다라는 거죠. 막막해진다라는 거. 누군가가 좀 대신해주거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잘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나? 없죠. 그런 사람들. 유튜브들이 그동안에 집을 사라고 연끌하라고 비토하라고 얘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어떻게 지내면 좀 좋겠다라고 좀 제대로 된 안내를 해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연끌 관련해가지고 괜찮다,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다라고 마냥 얘기할 문제까지는 문제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이래저래 좀 많이 빡빡할 거다라는 거죠. 많이 빡빡할 거고,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현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해 나갈 방도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 가장 자신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서 그 의논의 얘기들 속에서 가장 좀 현명한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끌해서 집을 샀다. 좀 삶의 방식을 좀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8억짜리 집을 5억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사서
뭐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5억의 대출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 삶을 완전 다운사이징 할 생각을 하고 뭐 그 집에 전세를 들여서 그 5억의 빚을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자신은 나와야겠죠. 나와서 좀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뭐 월세에 좁은 집으로 옮겨서 좀 그 상황을 좀 대응을 해야겠죠. 억지로 그 집에 깔고 앉아서 5억의 빚을 뭐 주담대 금리 계속 오르고 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데 그거 감당하겠다라고 버팅기면 더 삶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안 팔리고 답이 없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한시라도 빨리 팔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팔리고 지금은 거래가 실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뭐 동탄에서 8억에서 4억대까지 떨어졌다. 뭐 물론 동탄 전체 지역은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저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 해보는 거죠. 제가 2013년, 14년, 15년 그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탄 지역에 뭐 30평대 아파트가 3억대 초반,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해본 생각은 뭐 2억 후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이 지역에 동탄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그때 잠시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심한 경우에는 30평대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억이 안 했죠. 매매가가 3억,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전세가가 7천, 8천, 9천 이랬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격세지감이라고 얘기하죠. 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볼 것은 뭐 우리가 집값이 언제든지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없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 등락폭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 타이밍에서 자기가 좀 안 좋은 타이밍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부득이하게 좀 나아지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견딘다라는 게 뭐 온갖 이자 부담 감당 못할 무게를 다 이렇게 떠안으면서 지낸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무게들을 당장은 좀 줄일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뭐 다주택이고 다중채무자이고 뭐 이러면 사실 답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어떻게든 좀 더 그 집들을 가격을 뭐 완전 심하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직거래든 뭐든 빨리 처분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견딜 수 있다.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집이 좀 적은데 대출 금액이 좀 많다. 이러면 뭐 전세를 드리든 뭘 하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동탄 아파트가 8억에서 4억으로 내려갔다는 뉴스가 있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